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공부. 한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노년층 분들까지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내 손주, 손녀는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영어 좀 잘해가지고 여행이라도 가서 좀 영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말 30대, 40대 분들,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승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영어. 서점에 가면 영어 공부 잘하는 법. 요즘은 조금 열기가 덜한 것 같지만,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책들이 영어 공부 잘하는 법에 관한 그런 영어 공부법에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참 드문 나라죠. 그 정도로 영어 합니다. 근데 저도 영어 강사 이전에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적까지 바뀐 경우지만 어쨌든 지금도 늘 공부한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영어를 늘 더 배우고 더 제 영어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꼬맹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영어를 스펀지처럼 쭉쭉 그렇게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픽업하는 능력이 대단하죠.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조기유학을 영어권 국가로 간다거나 부모님이 꼭 조기유학뿐만이 아니라 이민이나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경우에 그렇게 어린 자녀들 다녀오면 영어 정말 발음부터 다르죠. 정말 이 영어라는 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라는 그 두 단어가 굉장히 영어라는 그 두 글자가 굉장히 크게 삶에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영어를 가르치고 저 자신도 계속 영어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어 전문가, 영어 교육 전문가분들이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도 너무나 많고요. 그 좋은 영상도 당연히 많고 좋은 조언들도 너무 많죠. 근데 저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단어나 표현 같은 거, 단어, 어휘, 표현, 영어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이디엄, 슬랭, 속담, 별의별 문장들,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쓰는 문장들, 표현들, 정말, 그리고 콜로케이션, 콜로케이션. 정말 다양한 용어들의 이런 표현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어 어휘만 따져도 수십만 어휘고 표현까지 합하면 수백만 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외국어로 접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분들 기준으로 아이건 어른이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아이, 학생, 어른, 노인분들 다 포함해서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의 표현들을 수백만 개를 내가 가져가는 게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영어권 국가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아일랜드도 있고 심지어 저 남아공도 있고 그 외에도 영어를 그 공식 언어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30여 개 이상이잖아요. 더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 지역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도 유행하는 말들이 다르고 그런 거를 다 캐치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예전에는 문법 교육 위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나름 실용 언어로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그 입시 영어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하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작정 솔직히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영어를 많이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패턴이라고 하면 왜 우리 서점에 가면 패턴 영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말 그런 막 80년대에 나왔던 뭐 그런 뭐 I like 그런 패턴 말고요. 그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예. 그런 패턴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정말 잘하기 위해선 패턴을 익혀야 되는데요. 이 패턴이란 게 동사의 패턴이 가장 큰 축입니다.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명령문에 주어 빠지잖아요. 우리 명령문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어의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굉장히 큰 축이라는 겁니다. 이 동사의 패턴을 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제 영어 이런 그래도 학습에 관련된 이렇게 잠깐 제가 뭐 예문이나 이런 걸 들어드리는 영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게 동사의 패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말도 하는 거고요. 내가 글로 쓰는 거고요.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동사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심지어는 명령문에선 주어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 동사의 패턴을 그럼 어떻게 이 동사의 패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냐. 그 패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동사의 패턴이 어디에 다 숨어 있냐. 영영사전에 숨어 있습니다. 영영사전. 근데 요즘 친구들이 영영사전 봅니까?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기유학 나와서 어렸을 때 영어를 그냥 언어로서 픽업한 학생들은 그런 게 그냥 원어민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어를 픽업 배우는 거죠. 예? 영어를 습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거나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냥 대한민국 분들 중에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국내에서 배우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숫자상으로도. 그랬을 때 이 영영사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거기에 모든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 원어민들은 그거를 그냥 늘상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동사가 수만 개, 수십만 개라도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다고요. 그런 동사들의 그런 그 패턴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하듯이. 근데 이제 이게 외국어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근데 이게 문법이 아닙니다. 이거를 문법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냥 그 동사의 패턴이 영영사전에 보잖아요. 그럼 아예 주요 동사들은 그 자주 쓰이는 패턴들이 딱 나옵니다. 아예 하이라이트 돼서 딱딱딱딱 나와요. 뭐 영영사전, 뭐 롱맨부터 시작해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맥밀란 정말 많죠. 뭐 영영사전 정말 좋은 사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전이든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네, 뭐 코빌드도 있죠. 네, 또 안 말해주면 코빌드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영영사전을 보냐고요. 솔직히 뭐 초등학생이 영영사전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중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저희 세대는 사전을 봤던 것 같아요. 종이사전이라도.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봅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안 봐요. 사전을 잘 안 봅니다. 뭐 네이버 사전이나 좀 볼까요? 네이버 온라인에서 네이버 사전이나 좀 볼까요? 안 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그럼 저 사람 영영사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건가? 활용하면 좋은데 애들이 안 사용하잖아요. 특히 학생들도 안 사용하잖아요. 어른들은 뭐 이제 약간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영사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영어를 가리키는 분들을 저도 영어 강사 생활을 정말 오래 했지만 많이 주변에서 보지 못합니다. 원어민들은 그거를 그냥 자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또. 이 학생들에게 그거를 알려줘야지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내국인 또 한국 영어 선생님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시 영어나 뭐 수능이면 수능 영어, 학교 내신이면 내신 영어, 예? 아니면 뭐 우리 한국 분들이 그냥 조금 들으면 혹할 수 있는 뭐 원어민 회화, 뭐 교포 선생님들은 뭐 또 교포 영어, 예? 교포 회화 이런 식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정작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영어가 말만 해서 됩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비기너면 비기너 레벨에 맞게 내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가 되고, 내가 인터미디어 중간 단계라면 내가 중간 단계의 수준에서 읽고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 교육을 받았다면 읽기 능력이 조금 자기의 수준보다는 읽기 능력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은 또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터미디엇이 됐건 어드밴스드 레벨이 됐건 중요한 거는 그 수준에 맞게 말하기, 읽고, 쓰고, 듣기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는 말하기만 되는데, 물론 말을 잘하면 듣기 능력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국어일 경우엔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잘 읽는다고 잘 듣는다? 아니거든요. 내가 잘 읽으니까, 내가 많이 읽었으니까 잘 글을 영어로 쓴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디서 시작되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수만 개의 표현들, 수백만 개의 표현들, 맨날 씹어먹게 3만 단어, 다 씹어먹을 정도로 뭐 그렇게 외우겠습니까? 예전, 우리 그런 전설들 있잖아요. 영어 사전 한 장씩 찢어가지고 막, 그거는 진짜 헝그리 정신이죠. 제 나이 또래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 사전조차도 아이들은 잘 이용하는데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할 때 정말 아이들에게 그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좀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영어 강사가 저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영어를 좀 가리키는 선생님들에게 자녀의 영어 교육을 맡기시고 그런 영어 선생님을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물론 당장 보이는 입시 영어, 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도 중요하고 수능 영어 중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말하기, 쓰기, 읽고, 듣는 이 능력들이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영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요. 요즘 세상에선 영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도구죠. 도구. 그게 그냥 단지 수능 영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그 4가지 영역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식 문법만 판다고 해서 영어 문법 고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문법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학습하다 보니까 진짜 쓰는 영어에서 아주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진짜 세분화된 그런 문법, 디테일한 문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너무 문법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반복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 예를 들어서 뭐 수천 개의 동사들, 우리 수천 개만, 1000개만 잡자고요. 1000개. 한 동사에도 다양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자주 쓰이는 한 동사가 패턴이 하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쓰이는 동사 하나에도 패턴이 3, 4개, 4, 5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 1000개만 잡아도 패턴만 해도 3, 4천 개 되거든요. 그 패턴을 내가 잘 가져놓을 수 있으면 뭡니까? 말하고 쓰고 읽을 때도 편하겠죠. 덩어리로 보이니까. 개별 단어가 아닌 덩어리로 보이니까 얼마나 읽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의 그 패턴 놀이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그 패턴 안에 표현들,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넣는 거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아이한테 잘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엄마 아빠가 영어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그런 영영사전을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고 아이한테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또 실력을 가진 부모님들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영어 선생님을 찾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도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을 굉장히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방법들,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쇼컷,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뭡니까? 그게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요? 그게 더 노력을 많이 요구할 것 같다고요? 오히려 샛길이나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이, 더 요령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엔 영어에서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오랜 경험에서, 오랜 강사 경험과 오랜 영어 학습자로서, 그리고 영어를 늘 생활에서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늘 영어는 짐입니다. 예. 즐겁게 영어 공부하고 배우는 게 즐겁지만 영어가 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들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런 부담이 아니고요.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은 그 열망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를 늘 더 힘들게 하고 저를 더 늘 푸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영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조금 잘 가져가고 잘 활용할 수 있고 실용적인 언어로서 자기의 나중에 커리어에서 아니면 대학 공부에서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추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